자, 여기 6페이지는 3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얘부터 산뜻하게 시작해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14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구하려면은 두 개를 알아야겠네. 얘를 구하려면은 뭘 알아야겠죠? 그렇지. 얘를 구하려면은 그렇지. 이거를 얘를 통해서 구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란 친구는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플러스 2라고 적죠? 자, 그래서 얘가 14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넘기면 16이 되겠지? 그럼 제곱해서 16인 거네? 몇하고 몇이 있을까? 풀마 4겠죠? 잠깐 우리가 그걸 정해줘야 되는데 범위 나왔죠. 0하고 1 사이인데 일단 양수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잖아? 그럼 이 결과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1은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2를 넘기면 이제 12가 되겠죠? 그럼 제곱했을 때 12인 거니까 2루트 3이겠지, 풀마. 근데 x 빼기 x분의 1이라서 이제 빼는 거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생각해야겠죠? 자, 그럼 0하고 1 사이래요, x가? 아무런 숫자 생각해보자. 2분의 1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역수인 거지. 2분의 1의 역수는 2죠? 그럼 2분의 1 빼기 2는 음수겠네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루트 3을 체크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x 빼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루트 3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각각 곱셈 공식 변형 쓰면은 마무리 되겠지? 예, 좀 우리가 할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계산은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질문했었죠, 이거? 원호인가? 쉬운가? 원호인가? 민진가? 뭐야, 너 알지? 너는 했어, 안 했어? 그럼 너가 질문했겠지. 이해돼? 좀 꺼내다가 오빠가 필기해봐, 필기하면서 이해해. 서현이 혹시 6페이지에서 질문 있었어요? 34번인데. 오케이. 됐나요? 네. 이해 안 된 거 어디에요? 이해 안 되는 거야? 네, 있으면 말았어요. 있는 거 같아. 됐습니다. 자, 3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33번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25cm인 4분원. 4분원은 원을 4등분 했을 때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자,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108cm 제곱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둘레 찾아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를 알려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알아야겠지? 그래서 가로 길이, 세로 길이니까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아줍시다. 자, 그럼 둘레를 구해야 돼요. 문자가 몇 개 필요하네? 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식이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2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식은 문제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쉬워요. 가장 쉬운 거. 넓이가 108이라는 거에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치? 그럼 넓이가 108이니까 가로식 만들면 되겠네? A, B가 108이겠네. 자, 그리고 나서요. 식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그럼 어디에서 식을 만들 수 있냐면 이게 4분원이라고 했지만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으로 부르면 부채꼴이거든. 그럼 이게 부채꼴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럼 이거를 쭉 반지름이 이동시켰다 보면요. 여기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겠지.
반지름을 이동시키다 보면. 그럼 저 직사각형의 대각선도 뭐겠어요? 길이가? 25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25가 나옵니다. 25제곱은 625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문제 찾는 게 둘레 찾는 거잖아? 근데 둘레는 뭐야? 가로 세로 두 배씩 한 거니까 2로 묶고 a 플러스 b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a 플러스 b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거죠. 그래서 쓰면은 625는 a 플러스 b제곱 빼기 216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럼 216을 넘기면 몇이니? 941이야? 841이 아니야? 아, 845. 841. 근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넓이 108 맞잖아. 그럼 제곱해서 841 되는 게 29. 29야? 야, 그거 외우지 말래 또 숫자가 나온 거야? 환장한다. 29는 내신에 단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수능에서도 출제된 적 없어요. 그래서 난 29를 외우게 시키진 않습니다. 내년 애들부터 29 외우게 시켜야겠다. 841. 자, 그럼 29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가 29여서 2배 때리면 58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 원호 괜찮?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4번. 왜 34번을 보고 쫄았는지 모르겠네. 자, 문제 봐보자. 방식 fx에 대해서. 자, 지금 x 플러스 2 곱하기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요. 여기 나머지 정리 쓰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바로식 만들 수 있잖아? x에 몇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3f1이 3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f1은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x-3 곱하기 f2x-5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이,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그럼 x 몇 대입하란 소리니? 2를 대입하란 소리니까 2를 대입해주게 되면요 f-1만 남고요 그게 마이너스 7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죠.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이제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고 했죠. 그럼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를 사실 너네가 검산식 안 쓰고 바로 하면 좋은데 아직은 미숙한 상태기에 검산식을 좀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문자 몇 개로만 구하면 되겠어. 나머지 구하려면 식 몇 개 필요해? 여기 있네. 그리고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알겠지만 이거 없어지지. 그래서 그 나머지 정리 이런 유형 풀 때 있잖아. 이런 유형 풀 때 그냥 조금 추천하는 건 나중에 익숙해지면 요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1 넣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서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7 이것만 바로 만들어서 둘이 연립해버려.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잖아. 어차피 없어진다는 걸 안다며. 그쵸? 네. 그래서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가 1인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7인 거라 b를 먼저 찾아주면 마이너스 3이고 a는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인 rx는 4x 마이너스 3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R3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답이 9가 되는 거겠죠. 아가씨? 왜 모르셨죠? 아니, 저 이거 두 번째 프린트에 내용이 없었던 걸 풀었는데. 자, 뭐 이해하는데 별 무리 없었죠? 자, 이제 7페이지입니다. 자, 7페이지에서 질문할 걸 번호로 이제 모아야 돼요. 몇 번일까요? 일단 뭐 36번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나요?
38번이요? 이거 말곤 괜찮나요? 오, 35 이런 것도 잘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진짜 이거 나 고1 때나 나왔던 유형이거든. 너네 때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한 번 등장할 수도 있어서 빡치지만 연습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질문 없으면 걱정 안 할게요.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애들 내가 한 20살 때 애들 가르칠 때 이때 이 유형 나오면 애들이 왠진 몰라. 그냥 못해. 바보들. 아무튼 이 두 개 말고 없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36번 진행해 볼게요. 자, 문제 길죠? 우리 절대선 안 되는지 문제 길다. 아, 내가 풀 문제 아니다. 패스. 절대 아니다잉. 절대 아니고 뭐야? 아, 이렇게 문제가 기니까 끊어서 읽어야겠다. 설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가보자고. 그러면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가보자. 36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짜리인 원의 내부에 반지름의 길이가 R1, R2. 근데 좀 길다. 이렇게 한번 잘라줘야겠죠? 길지만 여기서 핵심은 반지름이 12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야? 문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길면은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문제를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긴데 도형이 있지. 그럼 긴 이유가 이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긴 거지. 막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12라는 큰 원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어디서 잘라주면 좋을까요? 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잘라주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정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내원, O, O1, O2, O3의 중심이 한 직선 위에 있고 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O, O1, O2, O3가 요 직선 위에 있죠. 아, 그 뜻이네요. 이해 끝났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O1, O3는 각 O1과 O1에 내접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정보가 나왔지. 그럼 잘라주고 잠깐 해석을 해보자고. 자, O1, O3래요. O1, O3래요. 이 O에 내접한다. 내접이라는 게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걸 내접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게 내접입니다. 그리고 O2는 O1, O3와 동시에 외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O2는 O1과 O3를 동시에 외접한대. 외접은 이렇게 바깥에서 접하는 거예요, 두 원이. 설마 이해돼요? 내접, 외접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결국 뭐였어? 문제 소개야. 문제 소개야.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받아갈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뭐였지? 반지름 길이가 12라는 거밖에 우리가 얻어갈 게 없었어요. 여기서 나머지는 다 문제 소개야. 근데 문제 소개는 무슨 그림 보면 알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뭔가가 1, O1, O2, O3 O1, O2, O3의 넓이의 합이라고 돼 있죠? 그게 어두운 부분의 11분의 7이래요. 여기서 또 잘라줘야겠죠. 정보 줬잖아요. 그때 여부 뭐라고 돼 있어요. 야, 그럼 핵심은 이게 다야.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요. 생각을 해야겠죠. 잠깐 다시 문제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12 다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묻는 거죠 이제. 그럼 O1, O2, O3의 넓이의 합이라 돼 있어요. O1, O2, O3의 넓이 합이라고 돼 있어. 그럼 넓이를 계산해야겠지. 그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근데 반지름 3개가 뭐야? R1, R2, R3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겠어요? R1 제곱 파이 더하기 R2 제곱 파이 더하기 R3 제곱 파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한 개도 안 어렵죠? 뭐 한 개 있어요 지금? 한 개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자, 뭐라 돼 있냐면
이 원 3개를 더한 건 어두운 부분 넓이 여기 있죠. 빨간색으로 지금 색칠된 부분. 이 넓이의 몇 분의 몇이래? 11분의 7이래. 요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 봐봐. 그럼 이거를 너네가 요령을 조금 피워서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 자, 이게 11분의 7이라고 했지. 얘가 11분의 7이란 건? 그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에 11분의 7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겠지. 그럼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에서 원 3개 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그 식이 대충 생각해봐도 짧아 길어? 길지. 자, 근데 다시 할 수는 있지. 못하면 안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쌤 설명을 할 거야. 할 수는 있겠죠. 구할 수는 있겠죠. 꿋꿋하게 쓰다 보면요. 그러면은 그 설명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어두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현재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 어넓이라고 할게요. 어넓. 얘를요 S라고 할게요. 넓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S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사이드, 면. 그럼 이걸 S라고 하고 하게 된다면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어두운 넓이 몇 분의 몇이라 했어? 잘 하고 왔어? 그럼 11분의 7S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두운 거랑 원색이 있지. 이거 합치면 뭐 될까? 전체 원 되지 않겠어? 근데 어두운 부분 넓이를 뭐라 했지? 그리고 원 3개 더한 걸 11분의 7S라 했지. 그러면 이 S랑 11분의 7S를 더하면 전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 원은 반지름이 12라고 했으니까 144파이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을까? 그러면 11분의 18S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게 144파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 18 약분하면 이거 8로 됩니다. 18에 8 곱하면은 144 나와요. 그리고 양변에 11 한 번 더 곱해주면 S는 88파이까지가 나오게 돼요. 어때요? 너네가 개고생했던 게 이렇게 금방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를 열심히 끝까지 풀어보려고 했다면 개고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귀찮음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할까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어두운 넓이를 구했죠. 그럼 어두운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얘가 몇인지를 알게 됐지 이제. 그럼 얘는 77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88파이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파이 약분해서 R1제곱 더하기 R2제곱 더하기 R3제곱이 77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많이 됐습니까? 이해 안 돼야죠, 얘들아. 네, 56파입니다. 이상해야죠, 얘들아. 왜 그래? 56입니다. 이상해야죠. 쌤은 다시 더해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144가 나야 되는데 왜 144가 안 나오지? 이러고 있었어요. 참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문제가 예고해달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구한 게 이거야. 뭘 쓸 것 같아? 또 곱셈 공식 쓰겠지. 뭔지는 입 아프지 이제. 그럼 우리가
저 친구를 문제에서 원한 저 친구를 구하려면은 얘 가지고 나올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하려면 얘 하나만으로 충분해? 아니지. 하나 더 필요하지. 정확히 뭐가 필요하죠?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생각했다며요. 그럼 너네가 그걸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걸 찾아야죠. 얘는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이 반지름 세 개를 뭐 한 걸 알아야 돼요? 더한 걸 알아야겠죠. 즉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를 알아야겠죠. 그럼 그거를 문제에서는 안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게 한직성이 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알까 모를까? 알죠. 정확히 24라도. 근데 이 24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즉 ER1 더하기 ER2 더하기 ER3 해가지고 24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암산으로도 되겠네.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는 몇인 거야? 12가 나오게 되겠죠. 2를 약분한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럼 56은 144 빼기 2 네모라고 합시다. 쓰기 귀찮으니까. 네모 이거 암산이 되나? 88, 4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그 11분의 18x랑는 144판에서 갑자기 그 8을 왜 나온 거예요? 18하고 144 약분하면 8이에요. 18에 8 곱해봐 빨리. 분자끼리 약분. 그러면 안 할래. 해야지. 는 돼 있잖아. 너는 18분의 10을 곱해 양변해 그냥. 짜식아. 됐죠 그거? 자 그럼 마무리 됐죠? 오늘 이해됐어요? 밑에 다시 보여주세요. 아 예예예 아직 쓰고 있었군요. 선생님 풀었어요? 거기서 어두운 넓이 구할 때 식이 너무 길어서 짧게 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7에 7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아, 걸어고 던져버렸구나. 그래도 느꼈네. 아 겁나긴 짜증나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수학할 때 식 기는 경우 없어 거의. 100문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요. 다 요령 피우면 다 줄어들 수 있어. 그 요령이 이제 사고력이야. 흔히 말하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 창의력 늘리기 위한 거. 거기서 창의력이 느는 거야. 오늘 이해 안 된 거 없고요. 네. 오케이, 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8번 보면요, 자 x, y를 곱했더니 1보다 크대요. 그걸 만족시키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두 식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더럽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값을 구하래요.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 문제는 뭘 쓰라는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을 쓰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또 생각해야지.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 x 플러스 y랑 x, y가 필요할 거야. 그럼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구하는 소린 거지. 거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시작인 거죠. 도대체 저 두 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이제 해야겠지. 근데 우변이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각각. 절대 얘는 괜히 준 값이 아닐 거야. 그리고 별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얘네들이 합차 관계지. 그래서 뭐 해볼 거냐면 둘을 곱할 거야. 곱해보는 거야. 둘이 뭔 짓을 해서라도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해볼게.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우변 1 나오는 거는 괜찮죠? 자 그럼 전개해볼게요. 그럼 x, y 내가 원하는 게 등장했네요. x, 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약분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xy분의 4는 해서 1 나와요. 즉 xy 더하기 xy분의 4 빼기 5가 0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의문점 있는 줄 알고 식 쓰다가 이렇게 하다가 멈추길래 자 그러면 오 xy밖에 없네? 사실 원래 여기서는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 xy 있죠? 얘를 치환해요 a로 그래가지고 양변에 a를 곱해 그럼 이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래서 그걸 인수분해로 풀면 되거든 귀찮아 찍자 xy 몇이면 0 될까? 야 좀 애들이 고민을 해야지 4 되죠? 4 더하기 1이니까요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원래는 1도 있어요 1 더하기 4잖아 이거 억지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한 번씩 해봐야 돼 근데 문제 첫 줄에 뭐라 돼 있어?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4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이거 치환해가지고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xy를 구했어 이거 좋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 더하기 y를 구해야 돼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가 나는 필요해 x 더하기 y가 필요해 x 더하기 y가 필요해 x 더하기 y가 필요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x 더하기 y가 필요해 그렇죠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 x 더하기 y가 등장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야 계속 그러면 x 더하기 y 빼기 y분의 2 빼기 x분의 2는 우변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 하고 자 이거는 묶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 뭐로 묶을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로 묶어야죠 그럼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이죠? 그러니까 통분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y분의 x 더하기 y가 나오고 그게 4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아 근데 우리 xy 구해서 안 구했어 네, 4라고 구했습니다 그럼 4라고 구했으니까 해보면 x 더하기 y 얘가 4니까 약분을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y가 4가 되겠죠 서연이는 조용히 하시고요 x 더하기 y 찍어봐 몇 넣으면 될까? 8 빠른데 8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좀 줄게 이거 계산할 때 얘 할 때 여기 지금 x 더하기 y가 서로 어때? 똑같지? 그럼 이거 한 두 개잖아 그러지 말고 이거 하나로 바라봐봐 이거 a 같은 문자 한 개야 이건 x 더하기 y가 한 개야 하나야 그러면은 결국 이게 무슨 계산이랑 똑같은 거냐면 a 빼기 2분의 2 하라는 거랑 똑같은 계산이야 그래서 얘를 2분의 2로 맞추면 돼 그럼 2분의 2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계산하면은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4가 되는 거라 x 더하기 y가 8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 보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수학할 때 괜찮아요? 이해돼요? 자 그럼 아무튼 x 더하기 y가 나왔죠? 약간 재료 준비 끝났네요 세제곱 열심히 하면 되겠지 8의 세제곱은 암기 안 시켰는데 8의 세제곱은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럼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2의?
그쵸, 9제곱이니까 512가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제, 야, 미안하다. 이거 뺐어야 되는데 안 뺐다. 이거 안 합니다. 미안, 이거 뺐어야 되는데. 자, 8쪽 질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44번이요. 또 40. 끝. 생각보다 잘하네요. 근데 또 나왔네. 잠깐만. 네, 준비해. 빨리 심호흡 한번 하고. 화 안 낼게. 자, 모든 모서리야? 직률면체 모든 모서리야. A, B, C라 했을 때. 잠깐 뭐라고? 예? 뭐라고? 신일치니까 아, 직률면체니까 나왔구나. 뭐해? 위로 묶고 A 넣으면 화는 안 낼 건데 한 대 쳐 맞아야겠다. 4로 묶어야지, 새끼야. 모서리 12개죠. 네. 건날비는요? 2하고 그렇죠, AB 딱 등장한 순간 된 거죠. 2AB, 2ABC, 2C 이렇게 되죠. 자, 포피 ABC죠. 정육면체 모서리 합 12A. 자, 그리고 건날비 6A 제곱, 포피 A 제곱. 자, 직률면체 대각선 거기까지. 자, 정육면체 대각선. 옳지. 아, 좋습니다. 왜 자꾸 하겠어? 거의 90% 넘는 확률로 학교 시험에 나와. 단골이야. 지금 이 램. 하지만 안 할 거야. 자, 40번 해봅시다. 딱 생긴 거 겁나게 화려하다. 이런 건 나오면 개쫄죠,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그냥 하면 되죠. 자, 지금 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 XYZ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세제곱을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세제곱을 하겠어요? 분배를 전개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XYZ가 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왼쪽 것부터 할까? 오른쪽 것부터 할까?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왼쪽 것부터 하자, 야, 그냥. 자, 보면은 눈 딱 감고 통분해요. 눈 딱 감아요. 자, 그러면은 XYZ 분의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분자는 이제 조금 친숙하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앞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죠. 전개하면 진짜 슈퍼 울트라 멍청이랄 거야. 전개하는 거 아니야. 너네 수학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계산을 안 시켜. 냅두는 거야. 냅뒀어.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보자. 오른쪽 거를 보면은 분모는 그렇다 치고 분자가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는 식이지. 덧셈 공식 변형을 써볼게. 그럼 xy, yz, zx 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아이고, 그냥 네모 처리할 걸 그랬다. 겁나 길어요. 이렇게 되겠죠. 쌤은 벌써 답이 나왔어요. 답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답은 12가 나올 겁니다. 왜? 맞을 텐데? 뭐지? 아닌데? 이런 눈빛이 와가지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쌤 짬법상 이거 어쩔 수 없이 바로 보여요 나는. 너넨 경험치예요 이게. 찢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쓰기 싫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이항시키면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왼쪽 여기밖에 안 남지. 그치? 그래서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분의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이 6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이해됩니까? 아니 또 눈치 못 챘나? 둘이 곱하면 되잖아. 둘이 곱하면 뭐야? 이거 약분 되잖아. 이거 세제곱 되잖아. 그래서 12. 아 근데 어떻게 해? 난 이게 바로 보여. 너네도 복습을 통해서 해야지. 뭐 내가 똑똑해서 하겠어. 이미 내가 옛날에 다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기억 안 나는데. 가끔 신기하지 않니? 그리고 내 자랑인데 내가 이걸 풀어올까요, 과연? 이 프린트를? 너네가 몇 번을 물어보겠구나 하면서 내가 풀어올까요? 아니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 잘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할까요? 난 고1은 문제 안 풉니다. 고3 거는 해요. 고3 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풀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중간에 고민을 하는 걸 안 하려고. 말을 바꿔서 하면 고1 거는 고민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나는. 어때? 너네 물어보면 나는 그냥 바로 시작해버리잖아. 졸라 신기하죠? 내 자랑을 했어. 수학 졸라 잘해. 속으로는 그게 있죠. 어디 고1 따위가 나한테 고민을 시켜. 이런 게 좀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다 쌤은 경험을 옛날부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고, 너네는 복습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44번 봅시다. 이거는 바로 보여야지. 뭔 말할지 알죠? 자, 그리고 요거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있으면 뭐 구할 수 있어? 그렇죠.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는 거 구할 수 있지. 이렇게다가 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 끼면 뭐 구할 수 있을까? 얘까지 끼면 이거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까지 끼면 뭘 구할 수 있을까? a, b, c를 구할 수 있죠.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야 돼. 지겹도록 외워야 돼.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바로 생각날 정도로. 그럼 봐봐. 이거 변형시킨다잉? 그럼 AB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BC 괄호 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C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 정도는 바로 써도 괜찮죠? 그랬더니 어때요?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가 등장해요. 즉 마이너스 3ABC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등장하죠. 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로 묶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하면은 얘는 끝났네요. 문제 좋네. 그럼 얘는 2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친구는 25죠. 그럼 우리는 ABC만 구하면 되겠지. 정확히 3ABC. 그거 아까 우리 연습했잖아. 확인했잖아.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야겠죠? 암산해야죠. 몇인가요? 네, 50일입니다. 암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계속 연습하세요. 자, 그럼 51이 나왔으니까 바로 공식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51이었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a니까 플러스 25라고 적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3abc죠. 자 그러면은 3abc로 계산하게 되면은 요게 와 계산이 이거 왜 이러냐 76 마이너스 76 플러스 76 75 나오네요. 오케이? 네. 좋아. 자 그럼 3abc 3 약분 안 할 거야. 왜냐면 여기 3abc 여기 있잖아. 이게 75인 거죠 바로. 그래서 마이너스 75가 답이 되겠네요. 아니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이죠. 소리 25를 빼뜨렸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밑줄보다 동그라미 해놓고 는 쓰는 게 눈 띄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는 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아 괜찮아요? 뭐 내가 보기엔 이거 둘 다일 것 같은데? 네, 그죠? 자 45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너네 그 동고든 인재고든 어느 학교든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를 변형시켜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내요 모의고사를 변형시켜서. 근데 얘가 좀 단골로 좀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부터 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오각형인데요. 자 그리고 AC와 BD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게 된다면 B 대 P는 P 대 BP가 성립한대요. 자 얘는 비례식이 성립하는 걸 알려줬죠. 너네가 알아야 돼요. 왠지.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얘 안 줍니다. 우리가 알아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식이 성립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그럼 이제 도형을 분석하러 가야겠죠? 근데 도형인데 비례식을 줬지. 그럼 얘는 10중 8구 닮은 비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도형인데 비례식을 줬어? 그러면 닮은 비를 줬다는 게 사실 100%예요. 그럼 여기서 뭔 특징을 좀 알아볼 거냐? 지금 이렇게 선 두 개가 그어져 있잖아. 자, 근데 선 하나 긋고 삼각형 ABC 한번 주목해 볼까요? ABC에 주목해 볼게요. 무슨 도형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겠죠. 정오각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E에 주목해 볼까요? 얘도 무슨 도형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E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에요. 왜냐? 두 변 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오각형이니까 내각의 크기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럼 정확히 SAS 합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점이고 여기도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점, 저기도 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랬더니 A, B, P 볼래요?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나타나죠. 즉, 이렇게 둘의 길이를 모르지만 같다라고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어디를 더 볼 거냐면요. BCP 봅시다. BCP.
BCP 그 다음에 APE 봅시다. 무슨 관계일까요? 얘도 합동입니다. 길이 두 개 같죠? 길이 같죠? 길이 같죠? 각 하나 같죠? 그러니까 얘도 합동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APE랑 삼각형 BCP가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 길이랑 P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PC 길이랑 P 길이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뭘 볼 거냐면 어딜 보는 게 좋을까? 여기서 아이씨 고민하게 하네. 여기 B라는 선 있죠? B라는 선과 CD라는 선은 뭐 별다른 설명 없어도 평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네. 그럼 AC라는 선과 D라는 선도 어때? 평행하겠지. 요거 이렇게 뒤집어. 요거랑 요거야. 그럼 이제 할 얘기가 나왔어. 사각형 CDEP죠. CDEP는 두 쌍이 평행하네요. 아 무슨 도형이네? 그런데 EP랑 PC가 어때? 길이가 같네? 그럼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원래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같겠지. 결론 나왔습니다. 사각형 CDEP는 무슨 도형입니까? 마름모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름모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마름모라는 걸 알고 계시면 편안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이 문제 비슷하게 나온다면. 자, 그럼 이제 얘를 할게.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 B2 대 P이죠. 아니다. 그냥 바로 할게. 요 삼각형 있지? ABP랑 ABE는 서로 무슨 관계죠? 닮은 관계죠. 이 두 삼각형에서 나온 닮은 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에서 나온 닮은 비냐면은 삼각형 ABP와 그 다음에 삼각형 APE에서 나온 닮은 비입니다. AP가 아니라 잘못했다. APE에서 나온 닮은 비입니다.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ABP랑 그 다음에 APE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입니다. 여기서 나온 식입니다. 오케이? 자, 확인해보자. B2가 P 자 잠시만요. 오메나 세상에 닮음이 이게 아니네. 얘랑 요거 P랑 BP. 잠깐만. 어디랑 어디? 잠깐만, 저기 아니네. B랑 P, B랑 P, P.
잠시만. B2 이 삼각형에서 B변. 맞다. 여기서 나온 거 맞다. 여기서 나온 거 맞아. 여기서 나온 거 맞아. 자, 봐봐. 그럼 여기서 닮은미 만들어 볼게. 자, 그럼 B2를 먼저 쓸게, 순서대로. 그럼 B2는 뭐야?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B변이 있죠, 가장 긴 거. 그리고 ABP에서 가장 긴 거는 누구죠? AB죠.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게요. 그럼 이거는 다음 이제 P2 대 BP라고 돼 있는데 여길 먼저 쓸게. BP를 먼저 쓸게요. 우리 안에 BP를. 그럼 BP가 요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한 변의 길이죠.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 뭐죠? 대응되는 게 AB 아니면 A죠. 그래서 여기 AB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지금 이 비례식이랑 이 비례식 다르지?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여기까지 체크하면서 우리 했던 게 이게 뭐라고 했지? 말은 뭐라 했지? 그럼 CD 길이가 몇이야? 2죠. 그럼 CD 길이랑 P 길이 같지? 근데 이게 2잖아, 그 P도. 그럼 AB랑 어때? 같지, 길이가. 그래서 얘가 P랑 같은 거야. 얘가 P랑 같은 거야. 그러면 저 비례식이 완성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나요? 이 비례식이 왜 나왔는지까지 이해하는 게 이 도형의 끝입니다. 모든 걸 다 분석했어요. 이제 이 도형에 관련된 걸.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림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자주 나오더라고. 왜냐면 너네 나왔다고 하면 애들이 다 대가리 깨져가지고. 자, 그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실전에서는 이걸 많이 줬어. 이거 할 필요 없지. 너네 그냥 뭐만 하면 돼. 이거 말은 뭐니까 바로 이거 문제 풀면 돼.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 풀면 되냐면, 자, B 길이가 뭐죠 지금? 그림 보시면 돼요. 이제 B 길이가 X고 P는 2였죠. 그럼 X 대 2는 2 대 BP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BP. 요거예요, BP. X 빼기 2라고 하면 되겠죠. P가 2잖아. 그치? 근데 여 마름모를 체크 안 하면은 이걸 못 풀어. 요 마름모가 체크돼서 지금 우리가 하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 마름모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4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때 문제가 이거 풀려요. 나누기 하라는 거죠. 좀 눈물 나잖아요. 나누기 하기엔 너무 길잖아. 그치? 그럼 쌤이 나누기 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알려줬었죠? 차수 하나씩 줄이는 걸로. 그걸로 해볼게요. 그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럼 보면은 저기 x 6제곱 되어 있죠? 저거부터 없앨 거예요. 그럼 여기 x 몇 제곱 곱해주면 돼요? 4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6제곱 마이너스 2x 5제곱 마이너스 4x 4제곱은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두 친구가 뭐인 거네? 여기 가져가면 되는 거? 4x 4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일단 1차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얘는 오름차순으로 적혀있거든. 5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 식을 다시 여기다가 쓸게.
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이제 5x 4제곱을 없애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기 양변에 뭐 곱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5x 4제곱 마이너스 10x 세제곱 마이너스 20x 제곱은 0 나오겠지. 그럼 5x 4제곱이 10x 세제곱 더하기 20x 제곱이니까 요걸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조금 생략할게요. 8x 세제곱 더하기 21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까지가 나옵니다. 대입해서 계산한 거니까 왜 저러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갑시다. 자, 이제 x 세제곱 없애줘야 되죠. 자, 그럼 저 식에다가 뭐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8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마이너스 32x는 0 되겠죠. 끝까지 귀찮게 하네요. 그럼 8x 세제곱은 16x 제곱 더하기 32x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또. 그럼 대입하게 되면 또 계산 생략 37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0x 더하기는 0 나옵니다. 왠지 느낌이 세야 나 뭔가 계산 실수한 것 같기도 하다. 만약에 답이 틀렸다 그러면 너네가 다시 해보렴. 자, 그럼 이제 37x 제곱을 없앨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몇 곱하면 되겠어요? 네, 37 이제 다 끝난 겁니다. 37x 제곱 마이너스 74x 37 곱하기 4가 뭐야? 148. 그럼 37x 제곱은 74x 더하기 148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대입하게 되면은 자, 마지막이에요. 104x 더하기 150까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못하죠?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x가 남아있죠? 그 x는 근의 공식으로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럼 식이 다시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럼 x는 1 풀마 루트 5가 나오거든요? 근데 길이니까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네, 플러스겠죠? 자, 마무리 대입할게요. 근데 대입하면요 254 더하기 104 루트 5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P 더하기 Q 루트 5래요. 그럼 P가 254인 거죠. Q가 104인 거죠. 빼면 150이죠. 맞니? 그럼 안 틀렸어. 이게 그 변형 문제여서 그래. 이게 변형된 거다 보니까 숫자를 굉장히 더럽게 변형을 시켰네. 왜 학교에서 좋아하는지 알겠죠? 깁니다. 이게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6제곱 나오는 순간 답 없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라스트 46번으로 가봅시다. 그래도 얘는 이제 끝났네, 페인 프린트는. 자, 보니까, 자, x 4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지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네요. 자, 그랬을 때 r5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너네가 어떻게 풀어야지 한 번에 와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풀이가 떠오르는데 그게 가장 얘기가 더 낫겠다.
자 보면은 얘를 몇 차식으로 나눴죠? 2차식으로 나눴죠.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겠어요? 1차 이하겠죠. 자 그럼 검산식을 쓸게요. 그럼 검산식을 쓰면요. 자 얘는 그냥 쌤이 검산식을 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는 검산식 쓰지 말자고 해놓고 그냥 ax 플러스 b라고 쓰자고 해놓고 이유가 있어? 검산식 썼지? 그럼 문자 몇 개 구해야 돼? 나머지 구하려면? 식 몇 개 필요해? 근데 늘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검산식을 써줘야 돼. 여기서 뭔가 더 볼 거거든 우리가. 그럼 일단 x에 몇 넣을 거야? 1 넣을 거야. 그럼 0은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경험치야. 잘 봐 이제. 그럼 b는 마이너스 a가 나오지. 그럼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봤을 때 얘네들이 뭐로 묶여요? a로 묶이는 거 괜찮아요? 그럼 우변만 다시 써볼게요. 우변만. 그럼 x-1제곱 qx a로 묶으면 x-1 된다는 거 확인되나요? 그리고 좌변 요거 인수분해 볼게요. 자 요거 하나 알고 가자. 여기 요거 하나 원래 내신 때부터 설명하려고 했던 거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너네가 꼭 알아야 되는 특별한 곱셈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네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알려줄 거야. a n제곱 빼기 b n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안 어려워. 봐봐. 대신 이건 규칙을 너네가 봐. 지금부터 쌤이 쓰는 걸. 자, 너네 a제곱 빼기 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p, a 플러스 b 이렇게 쓰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쓰지. 그리고 a 4제곱 빼기 b 4제곱을 해볼게. 그럼 너네가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이 둘을 분배해볼게. 그럼 이 둘을 분배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하기 a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나와요. 이거는 분배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곱일 때, 세제곱일 때, 네제곱일 때 있죠. 인수분해를 직접 해보니까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살포시 위로 올릴게요. 안 적어도 돼, 이건. 우변 보니까 다 똑같은 게 있어. 뭐가 똑같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친구로 인수분해하게 되면 일단 a 빼기 b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적혀있는 게 너네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 제곱이죠.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에요. 오케이? 세제곱이죠. 제곱이죠. 여기 1제곱, 여기 1제곱이죠. 둘 다. 합치면 2죠. 그래서 2제곱, 2제곱, 2제곱이에요. 4제곱이죠.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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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이에요. 오케이? 또한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얘 할 때 4제곱이잖아. a 세제곱 쓰고 a 제곱 쓰고 a 쓰고 없고 b 없고 b 하나 있고 b 2개 있고 b 3개 있지. 세제곱이죠. a 제곱 a 없죠. b 없고 b 있고 b 2개 있죠. 그럼 너네가 a 5제곱 빼기 b 5제곱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a 빼기 b를 일단 쓰고 5제곱이니까 몇 제곱부터? 4제곱부터. 그리고 a를 줄이고 b 하나 늘리고 a를 또 줄이고 b 또 늘리고 a 줄이고 b 늘리고 마지막으로 b만 쓰고 이렇게 규칙에 맞게 너네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결론 내립니다. n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하나 줄여서 쓰잖아. 그럼 뭐라 써야 되는 거야? a n-1제곱.
그 다음에 A 하나 줄이고 B 하나 늘리고 A 하나 줄이고 B 하나 늘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B만 쓰면 되겠죠.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요. 조립제법만 가지고 풀어요. X-1의 제곱이니까 1을 2번 갖는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두탕해가지고 풀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어가지고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자, 그럼 볼게요. 물론 얘는 지금 4제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공식 안 써도 되거든? 저 공식 안 써도 돼. 근데 내신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x에 2000몇 제곱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거 쓸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안 해도 되지만 억지로 한번 그걸 써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1 이렇게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에 x-세제곱, x제곱, x 더하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1이니까 안 쓴 거예요. 1 추가해봤자 1이잖아 어차피. 이해됐나? 이거 an제곱 빼기 bn제곱 너네 고3 때까지도 아니 고3까지 아니고 고2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애거든요. 네, 그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잘 봐야지. 전부 다 뭘 갖고 있지? x-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약분시킬 거예요. 자 그럼 약분을 시키면요. 여전히 x에 몇 넣어도 q가 없어져요. 1 넣어도 q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1을 넣습니다. 그럼 4는 a가 이렇게 나와요. a가 구해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a가 4니까 이게 나머지였지. 이게 나머지였기 때문에 rx는 4x-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5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R5는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교과서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도 당연히 아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쌤이랑 할 때는 이제 너네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풀이기 때문에 쌤이랑 이런 걸 경험해야겠죠. 이렇게 쓰는 걸. 네,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 인수분해 공식은. 다 필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 프린트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가세요. 야 원래는 한 등씩까지 조금 더 하려고 했더만. 아차 우리 다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연습할 거다. 3월 모의고사 연습해야죠. 그러려고 했더만 46분이라 시간이 겁나 애매해졌어.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